그러니까 그분은 어찌 보면 이게 만들기보다는 보는 것은 또 익숙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을 만들어 가면 이거야 저거야 이거 조금 더 키워봐 뭐 좀 너무 예리하니까 좀 이래 순화시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. 특히 마지막에는 늘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유저, 그 사용자,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. 조금 새로운 거를 더 찾으려고 그러시는 분이 좀 김정식 회장님이시고, 모르겠어요. 김정철 회장님은 뭐라 그럴까 조금 공권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고, 김정식 회장님은 그걸 뭔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파워가 꽤 있으세요. 그래서 늘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. 김정철 회장님은 진부한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. 진부하다. 거기에 반해서 김정식 회장님은 좀 더 명확하게 큰 그림 또 자기 아이디어를 보여주실 수 있는. 근데 두 분 아주 굉장히 다른 두 분이었던 것 같아. 근데 김정철 회장님 늘 아주 세밀하고 따뜻하고 그러신데 하여튼 생각이 덜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애매함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했어요. 김정철 회장님. 네, 네. 나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면 김정철 회장님은 이제 설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확한 성격보다는 이렇게 약간 중도적 입장을 갖는 적이 많으셨고, 김정식 회장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좀 직선적이셨어요. 그런데 이런 경영혁신 그런 걸 이렇게 결단을 내릴 때를 보면 김정철 회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걸 또 지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당시. 본부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설계를 하게 하시는데, 그건 본인의 그러면 건축적인 색깔은 뭐냐,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건축적인 색깔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자면 코디네이팅을 하는, 전체 조직을 코디네이팅하고 각 개인들의 디자인 능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설계를 잘하는 선배들은 꽤 있는데 존경할 만한 선배는 없다고 그랬어요. 근데 내가 그때 만났던 느낌으로는 김정철 회장님은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는 거잖아요. 건축은 자기 고집을 막 세우고 이렇게 싸움꾼이 되면 결국 남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, 김정철 회장님 꽤 오랜 시간 설계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밑에 후배들의 건축관을 이해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고, 그리고 지원해주고 대우도 하고,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젠틀맨이다, 그러니까 인성이 좋으신 분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그게 이제 뭐 신앙에 기반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됐고,
이걸 다 통과시켜야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축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엄청 길어요. 농담 삼아도 그 얘기했죠. 여기 건축주 보려면 한참 이 단계 다 거쳐야 된다고. 그러면서도 내가 농담하고 그랬는데, 그게 이제 안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보다도 이 안이 얼마나 탄탄하냐를 검증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 이 분들이 전부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면서, 그리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안은 건축주한테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안이 되는 거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달랐죠.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큰 회사에서 있어 봤었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다 디자인도 컨트롤하고 다 하는데, 여기는 실별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하모니가 조금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고, 그렇지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었죠. 또 한편으로는 정림뿐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완전히 똑같은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들여다보니까,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이 수평적으로 엮여 있는 조직이었다. 그러니까 대형 사무실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그렇게 취하지 못했다.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주에서는 취했는데 결국은 작은 사무실을 여러 개 수평적으로 엮어놓은,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김정철 회장님하고 김정식 회장님이 쭉 도르시면서 그 좋은 크리틱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크리틱을 많이 해주시고 이 얘기 저기 얘기 많이 해주시고, 두 분은 항상 부닥치셨어요. 부닥치셔가지고 저희는 형제분끼리 괜히 저러시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꽤 심각하게 부닥치시더라고. 그래서 저 정말 심각하게 저러시나. 근데 뭐 다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닥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제 김정철 회장님하고 김정식 회장님은 항상 이제 같이 들어오셨죠. 그러다가 이제 성향이 이제 누구 쪽으로 더 맞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분이 이렇게 빠지셔서 어느 한 성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작업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, 근데 뭐 직접 작업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누가 더 끝까지 크리틱을 하는가,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, 사내 리뷰, 그때 사내 심의라는 이름을 썼는데, 사내 심의를, 디자인 리뷰가 그때 사내 심의인데, 그러면 늘 경론이 벌어지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 회장님과 작은 회장님의 그 충돌이, 저희는 조마조마하죠. 저희는 그리고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서로 뭐 이제 경론이 벌이다가 이제 얼굴이 뭐 불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결론이 못 낸 채로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더 계속 해봐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설계실에 김정철 회장님도 사장님도 올라오셔갖고 어떻게 됐어? 어제 얘기한 거. 조금 있다가 김정식 부사장님이 또 올라오셔갖고 어제 한 거 어떻게 됐나 이러고.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다가 올라오셨어? 그러면 싹 바꾸기도 하고. 이러면서 프로젝트의 건강한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각각 괜찮다고 보는 안, 또 이래 입김을 넣어서 자기 생각을 디벨롭 시킨 안들이 숨겨져 있었겠죠. 그러면 이래 쫙 묶여져 있으면 그때는 토론을 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. 눈치 안 보고. 이렇다 저렇다. 그중에 눈치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눈치 없으니까 뭐 그랬는지 몰라도 이래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. 생각이. 나는 저게 좋은데 저게 뭐가 좋으냐. 뭐 가령 이런 식이죠. 에이 형님 그게 뭐가 좋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면 김정철 회장님 노골적으로 자네가 뭘 알아?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티격태격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성향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. 물론 아내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다가 안 되노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데, 나는 그게 좋았다 이래 생각해요. 역설적이게. 그거 뒤에 별도로 가서 야 네가 어떻게 왜 그러니, 왜 직원들 앞에서 이런 게 아니고, 그걸 여러 직원 앞에서 훨씬 후배들 있는 앞에서
이래만 아내만 몰두해갖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좋아갖고 저런 식이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. 70~80명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었었어요. 그때만 해도 큰 조직이었었고, 되게 큰 조직이 좀 이제 그 안 좋은 경향이라는 거는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따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신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조직을 굉장히 좀 폄훼해서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그 선배 건축가들이 또 그렇게 했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는데 뭐 정님이 100% 깔끔하다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. 정님 건축이. 그의 톱라이터의 가의 중정 비슷하게 있었는데, 우리도 외국 잡지 보면 그런 게 있어갖고 늘 그런 것을 원했는데, 이 당시에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획에는 하지요.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어? 뭐 이런 식으로 비세는 거 이래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투덜거리면서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이래 했던 적이 많았어요. 그래서 관리 유지하고 어찌 보면 좀 윤리적이죠. 윤리 도덕적이고 이래 했어서 그런 게 또 젊은 때는 좀 깝깝하고 이런 거였지. 우리는 뭐 튼실하고 건강한 건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쇼킹한 형태, 조금 그 당시로 보면 실험적인 이런 것은 우선 통과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지요. 정님은 거의 그 샤오형이 아니라 분수형이에요. 밑에서부터 법균이 뭐니 다 맞춰갖고 규모 검토해서 조형성해서 얼터너티브해서 거기에 장단점 다 비교 분석해서 이제 가져가서 쭉 놓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인사이트가 계시니까 여기 장점하고 이거하고 좀 섞어봐, 아니면 이건 빼고 이거 해야 개념이 더 명확해져, 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게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장점이 모아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나오는 거죠. 또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컨셉이 약간 좀 망가지기도 하죠. 왜냐하면 그렇게 다루다 보면 아주 센 게 좀 무뎌지니까. 그래서 아마도 정림건축은 그런 실험적 작품보다는 좀 실수가 없는 건축주가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의 작품을 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. 내가 그 원도시에 있을 때 원도시는 굉장히 그 이렇게 체계가 윤성중 변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스케치를 싹 하면 그걸 그대로 와서 확대기로 확대를 해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막 이런 그 본부장들이, 그분들이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은 아닌데 건축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답들을 배우려고 그러고, 윤성중 선생이 공관 출신인데 그런 공간적으로나 미적으로 뭔가 이상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집을 만드는, 그래서 그런 답이 마치 있는 것 같잖아요.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고 분석적으로 따지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위에서 그려주는 그림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던 차에 정리 와서 보니까 그렇게 본부장이 자기 어떤 그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자기 디자인을 만들어가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기질이 있는 건 좋아하지만 어떤 집단적 기질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정림은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뭐 작가적 성향이 이렇게 강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좋은 작업을 일관되게 쭉 해왔지만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되게 존중되는 것 같은 분위기, 그게 아마 정림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, 초기부터 월급은 정말 어떻게든지 미리지 말자, 제 날짜에 꼭 주자,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린 못 가지고 주자는 주장하고, 그 다음에 보너스, 그 다음에 연월차, 의료보험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까지도 제가 심지어 드렸어요. 근데 이제 그것이 좀
확대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그건 확장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김철수 회장님이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죠. 공간의 강점은 뭐고 원도시 강점은 뭐고 뭐 종류의 강점은 뭔가라고 할 때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월급을 많이 줬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구성원들에 대한 이렇게 존중과 이렇게 함께 해가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어떻든 뭐 조직 문화를 만든 거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드는 또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사무실들은 굉장히 어떤 법적인 규제나 어떤 이런 바운다리 내에서 좀 차갑다고 그러나 정림건축은 그 회장님 형제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좀 더 가족적이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. 좀 그 서포트 해주는 그런 전문성은 이제 미국이나 외국 회사만큼 조직적으로 뭐 잘 돼 있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팀원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주소 듣고 한 것들이 다 이제 밑거름이 된 거죠. 제가 일하는데 구조부, 그다음에 기계, 전기. 기계 전기는 저희 그냥 설계실만 있는 게 아니라 등록까지 했습니다. 사실 다. 그다음에 감리, 그다음에 총무 이렇게 해서 조직화를 이뤘죠. 깊이 있는 지원은 역시 외부의 컨설턴트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좀 한 단계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받았었고 뭐 기술정보실이라고도 있었고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잘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기계 관련 일을 하는데 내부 팀들이 못하고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부의 기계팀에서 한 사람이 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주기도 한다든지 저희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설계자 입장과 그쪽 외주 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율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꽤 균형 있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됐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정적인 우리의 그 한계를 좀 느꼈을 때고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 기업의 풍토가 경영 혁신이었어요. 리엔지니어링. 그러니까 정림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에 새로 입사한 이광환이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정림이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, 회장님. 이거 선진화돼야 됩니다. 그래서 막 적극적인 그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일본, 미국 다 다니면서 하고 정림을 어떻게 혁신을 내부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나 뭐 결과적으로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프로젝트 본부, 설계본부 뭐 분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한 도중에 이제 풀제도 나왔고 특히 이제 김정철 회장님이 그걸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결단을 내리셨죠. 거의.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개방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동시에 있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느 분은 그거가 굉장히 실패했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는 분들 이건 해석의 차이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실패니 성공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우리한테 좀 안 맞았던 것도 물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만한 의지도 별로 없었 뿐더러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채로 이거 시스템을 가져와서 막 밀어넣으니까 혼란이 당연히 있죠. 근데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자꾸 뭔가 변화를 주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이게 살아나듯이 그냥 가만히 두면 저는 실패했더라도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런 그 무브먼트가 정림의 오늘날에 있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토양이 되고 걸음이 됐다고 봐요. 네,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그 갈증이랄까 열망이랄까 이게 아주 참 사무실에서 굉장히 저희
디자인을 영입해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사무실을. 저희 사무실에 디자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 모셔다가 그분 밑에서 같이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박승홍 씨가 이제 오셨거든요. 그래서 근데 오신 시점에 딱 그 즈음에서 박물관이 국제 현상이 나왔어요. 그 전담하시게 되고. 박물관 사건은요, 그거는 무슨 기적 같은 사건인데,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정림이 공공현상에 당선돼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당선될 거라고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박승웅이라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총잡이죠. 건맨을 미국에서 모셔왔고 박물관을 하나 한번 해보자. 저희는 호기심이죠.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정림에서 뭐 저도 스케치도 많이 하고 디자인 한다고 괜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 보면서 약간 야 저분한테 좀 배우고 싶네. 그래서 많은 정림의 디자이너들이 박승호 사장님을 존경하고 박승호 사장님하고 그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이렇게 체화된 것 같아요. 박승호의 디자인 철학은 결국 정림의 철학에 올라가긴 했어요. 박승호 사장님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건강한 건축. 그건 김정철 회장님한테 건강한 건축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이 뭔지를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야. 왜 건축이 뭘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거야. 뭐 안전한 걸 건강하다 그런 거야. 뭐 친환경적이어야 건강하다는 거야.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본인이 계속 이 건축을 여기서 디자인을 해가면서 느꼈던 거는 아 그래 이게 정림건축의 건축적 목표이자 내가 걸어가야 될 목표네. 그래서 그 건강한 건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걸 바꿔서 건강한 공간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정림건축이 계속 끌고 가야 될 일종의 뭔가 던져진 과제이자 소명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점점 바뀌게 된 거죠. 김정철, 김정식, 그 다음에 김창일, 권동 이 순서대로 정림의 대표를 맡으신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서기석 사장님이 하시다가 IMF를 잘 이분이 마무리를 잘 하고 안정화된 회사를 이제 문진호 박승홍에서 초기에는 세 분이 공동 대표를 하세요. 그래서 서기석 사장님이 빠지고 이제 두 분이 제대로 되면서 그때 정림의 한 7, 8년 정도를 이분들이 이제 이끄는. 그래서 명실공히 그 이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선진적인 기법이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. 상당히 큰 의사결정이었고 이제 정림의 젊은 정림을 그때 선언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.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분사에서 정림이 휘청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50년을 넘기고 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업계에서도 계속 이렇게 힘을 갖고 리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쪽은 그쪽대로 꽤 정림의 어떤 문화를 가진 또 세대들이 가서 또 정림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정림의 뭘 하고 정림은 정림대로 올드하지만 좀 남아서 또 여기도 변화할 양쪽 회사한테는 그건 더 약이 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. 예.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문박하고 정림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같이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돼서 훨씬 더 건강해진 거죠. 그 뒤에 내가 계속 이걸 붙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. 내가 무슨 뭘 잘했다기보다 하여튼 나가기로 하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. 그럼 누가 메꿔주느냐? 직원들이 메꿔줘요. 다른 임원들이 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할 수 있어요. 그 기간 동안.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음 사람이 있잖아. 잘할 수 있는 사람이. 그리고 처음에 잘못한 사람을 뽑았어. 그럼 그 다음엔 더 조금 잘한 사람 뽑겠지. 근데 사람을 바꾸다 보면 그 바꾸는 이제 테크닉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.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대기업도 그렇고.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방법을 택하게 돼서
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이때까지 해왔던 그 경력도 있고, 그러고 사람들도 남아 있고,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뭐 그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그 당시에 했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도. 근데 저희는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 속에 이고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 것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뭘 같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어렸던 것 같고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름을 넣는 걸 얘기했어요. 회의 때. 왜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름만 나오냐 도대체. 우리 젊은 사람도 크고 그래야 되니까는 좀 같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고 두 분이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눠서 요 프로젝트는 절하고 담당, 요거는 김정식하고 담당, 요거는 김창이라고 담당, 요건 권동하고 담당해서 4명을 일단 앞에다 쓰고 그 뒤에 담당자를 쓰자. 4분 이름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거의 실장들급 이미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그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. 그래서 잘 보면 어느 때인가 80년대 중반 어느 정도 가면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발표가 돼요. 대표는 리뷰어라고 생각했어요. 그게 김정철 회장님의 색깔이었어요. 내가 그때 느꼈던 후견인.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여러 가지 꽃이 피기를 원한다. 정림이라는 토양에 코스모스도 피고 장미도 피고 튤립도 피고 너희들이다. 나는 물 주고 너희들은 꽃을 펴라. 그래서 정림이라는 자기가 나가서 설계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척박한 세상이 됐는데 정림이라는 토양이 좋으면 설계사무소를 이 안에서 본인이 하고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나는 새로운 설계사무소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.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디자인했다고 안 하는 거죠. 내 색깔을 지우는 거예요. 디자인 리뷰는 당연히 하지만 리뷰라는 거는 그 친구가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걸 끌고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대부분 건축가는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좋은 건축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손을 놔야 될 때 놓지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놓지를 못해서 주저앉는 거고 정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철 회장님이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생겼지만 본인이 그걸 다 차지하고 뭐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겠다고 한 게 아니고 뭐 물려줬으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지금 또 목사님도 물려주고 있고 바꾸고 있고 리더들을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게 뭐 밑에 사람이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물러나지지 않아요. 근데 그 위에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. 그냥 이렇게 개방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의지를 가지면 저도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. 제가 의지를 갖고 뭔가 지향하고 그걸 끊임없이 뭐 하고자 하면 그 상황이 주어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이 저는 그 정림의 정체성, 뭐 조직 설계 이건 결국은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인 것 같고 나와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건 그런 거였어요. 거기 있을 때는 내가 욕심내면 웬만한 건 다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 여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게 정량화 정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조직 설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평가한다면 뭔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, 열린 구조 뭐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특징 얻는 게 효자노릇 할 겁니다. 그래 그 당시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. 하나의 특징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딱 얽매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마스터가 이래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그냥 어째 보면 아주 우습게 돼버리잖아요. 그런 데 비해서 이건 얼마나 열린 거고 좋은 시스템이냐. 그리고 누구나 와서도
여기 일이 풍요롭게 일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한 사람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한국 건축계에서 굉장히 좋은 거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건데 거기서 각각 다양한 자기의 주장으로 하고 캐릭터를 갖는 건물을 군데군데 세우면 그 역할이 엄청나게 좋은 거지 왜 그것을 내 거의 스타일로 자꾸 고정해서 생각을 하느냐. 거기에 관해서는 옛날에도 나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봤고 유한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thank you